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던 경제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역시 또 K푸드가 이끌었습니다. 사조 관련된 기업들이 무려 4개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CJ 시푸드도 오늘 아주 높은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사조 관련주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수산물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죠. 냉동 김밥을 이제 미국에 수출하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줄줄이 상한가가 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몇 차례 계속 언급해 드렸고, 또 저희 멤버십에서는 차트와 관련돼서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잘 올라줘서 너무 이제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K푸드에 대한 이 열기가 강할까?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K팝에 대한 이 인기가 좀 강해지면서 그것들을 추종하는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패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라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K푸드가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 부분 이면에는 미국의 물가에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미국 서민들의 생필품 물가죠. 근데 지금 뭐 유명하겠지만 맥도날드나 이런 가격들, 패스트푸드의 가격들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이 한 끼가 먹는 게 더 이상 서민의 음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벌써 식당 물가가 4.8% 떴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근데 이 1년 전에는 그 전년도 대비 더 떴고, 그 전전년도 대비는 그 전전전년도 대비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으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벌써 그 자주 먹는 빵 같은, 식빵 같은 가격들도 뭐 거의 50%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가격이 지금 2019년 수준에 비해서 33%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도 미국 기업들한테 좀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타겟이든 월마트든 이런 물건에 대한 가격들을 좀 낮추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냐 이거죠. 맥도날드는 지금 25일부터 $5, 6,700원의 세트 메뉴를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간의 한시적 판매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가격이 비싸지면 현재 뉴욕시에서 비슷한 품목의 가격이 18.26달러라고 합니다. 정말 비싸요. 밥 한 끼에 몇만 원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맛이 있는 한국 이 음식들이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 K푸드의 성장성이 얼마나 지금 좋은가? 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이 중국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72.4%로 가장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50%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 K푸드가 기존에는 불닭볶음면, 그 다음에는 김밥, 김 이렇게 갔다면 이 뒤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죠. 지금 과자도 전년 대비 12.6%가 상승을 했고요. 음료도 13.1%, 그리고 김치 수출도 6.4%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판매하고 있는 종갓집 김치는 지금 미국 월마트에 거의 80% 이상이 입점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대상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K푸드 내에서도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이 어딘가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인 섹터도 보면 뭐 반도체, 원전,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K푸드 이 4가지 섹터가 거의 대부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섹터가 오르면 나머지는 그 사이 동안에 약간의 조정이 오고, 또 얘가 올랐던 애가 빠지면 조정이 왔던 이 섹터가 확 올라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 순환매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될 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올해는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식품 산업을 글로벌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답니다. 한국의 K푸드가 성장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의미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1,100조 원으로 확대해 갈 거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거 너무 좀 많이 지르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했는데, 김이 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뭐 10배 이상 1조 매출에서 10조 매출까지 증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그렇게 좀 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기준도 높게 잡은 것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 자체가 이미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수치보다도 압도적으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전혀 증시의 상승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24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이 누적 수출 잠정액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6달러입니다. 대략 한 40달러 정도 같고요. 이게 5월 기준이면 한 1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뭐 넉넉 잡아서 100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자, 이게 100억 달러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 한 사람은 한 13조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100조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불과 3년 뒤거든요. 지금 제가 계산하는 게 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에서도 지금 이 K푸드를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큰 것이고 기준을 높게 잡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비전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김치는 너무 매워서 못 먹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김치가 빠지면 허전하다. 한국 음식의 입맛이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고 정말 한국 음식만큼의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한국 음식을 대체할 만한 그런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국가는 아예 그 국내 음식하고는 결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현재 대체할 만한 음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현재 지금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33%나 이제 급증을 했다라고 하죠. 자, 게다가 지금 이제는 K푸드에서 K 소주, K 막걸리, 자, 이렇게 주류 쪽으로도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장도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실적 개선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류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K푸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이제 중국 시장이 개방될 때 그때 한국에서 K푸드가 정말 크게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유명했던 농심, 오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당시에 수십 배씩이나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고, 그리고 2014년, 15년도에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당시에도 이제 한번 크게 올랐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K푸드의 흐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섹터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전체적인 증시에서도 반도체 뭐 혹은 뭐 화장품, K푸드, 뭐 원전 이렇게 미래 전망이 밝은 애들을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다가갈 필요가 없어요. 특정 섹터가 좀 눌릴 때 그리고 담아가면 좋고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1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1분기가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총 영업이익 대비 1분기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이 K푸드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1분기 때부터 이미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2분기, 3분기, 4분기 그 실적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해외 진출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들쭉날쭉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K푸드는 경기 방어주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거나 안 좋아질 때도 사람들이 먹는 것은 줄이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만약에 나중에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실적 개선되는 애들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을 지키는 이 종목들이 주가가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실적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주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반도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전과 그리고 K푸드 이 식음료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이 세 개의 섹터가 올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우상향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산업의 흐름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좋은 수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보신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정말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